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과거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겁은 우주가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후에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군요. 연말이라 따뜻한 이야기를 골라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형편이 안 돼서 장가를 못 가고 있다가 근 40 가까이 돼서야 겨우 결혼했다. 남자는 그날 남의 일을 해주고 보리쌀 한 대나 두 대를 얻어서는 그것으로 두 식구가 입에 풀칠하면서 그냥 살았다. 부부는 40이 넘어서야 늦게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복덩이인지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을 꽤 벌었다. 부부는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이놈의 애가 똥이나 오줌을 눌라치면 한 대여섯 살 먹도록 겨울에는 아이고, 춥다. 방 안에서 그냥 누거라. 하고 시켰고 여름에는 아이고, 덥다. 방 안에서 누거라. 하고는 아랫목에서 밥 먹고 바로 그 윗목에서 대소변을 요강해 보게 했다. 그러니 아이는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컸다. 애가 뭘 하려고 해도 아이고, 힘들다. 하지 마라. 하면서 참 애지중지 키웠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18살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나이가 환갑이었다. 그때는 옛날이라 50만 먹으면 상노인 취급하고 60이 되면 동네 잔치를 할 때였다. 부부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다.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고 이놈도 결혼해서 자식을 둬야 할 텐데 우리가 사뭇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아 있을 것도 아니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궁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18살이 될 때까지 아들에게 일이라고는 시켜본 적이 없으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입에 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부모의 계획과는 달리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부모 속을 썩였고 꾸중을 들어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망나니처럼 굴었다. 부부가 앉아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지만 이미 감당이 불감당이었다. 그래도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탕만 하는데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못된 짓만 일삼았다. 어느 날은 어디서 먹고 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는 가재도구를 다 부수고는 부모에게 몹쓸 욕까지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에게 줄 재산 지금 달라고 토지 문서를 요구했다. 그렇게 억지로 토지 문서를 빼앗아 가서는 노름판에서 다 날려버렸다. 이 일이 생긴 이후 아이 아버지는 살고 싶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식이고 뭐고 없는 셈치고 같이 집을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거절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어떻게 버리냐는 것이다. 어느 날 남자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훌쩍 집을 떠났다. 떠돌아다니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동가식 서가숙 떠돌면서 풍찬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몇 년이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마을 풍광이 좋았다. 남자는 아픈 다리도 쉬게 할 겸 잠시 앉았다 가기로 했다. 오랫동안 걸었더니 갈증이 심했는데 마침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우물이 보였다. 정말 다행이군. 남자가 우물로 다가갔더니 마침 새댁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물을 깃고 있었다. 여보시오 새댁. 미안한데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어르신 그럼요.
남자는 여자가 떠주는 시원한 우물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온몸에 새로 힘이 돋아나는 기분이었다. 고맙소이다. 남자는 새댁에게 인사하고 우물을 떠나 근처에 있는 정자나무 밑으로 갔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남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한여름 오후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가만히 스치며 지나갔다. 갑자기 온몸이 노곤해지고 졸음이 살살 밀려왔다. 이게 무슨 꼴이람?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떠돌이 신세라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지. 남자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여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누군가가 곁으로 다가왔다. 아까 우물에서 만난 바로 그 새댁이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나요? 이 마을에 누구 찾으시는 분이라도 있는지요? 아니외다.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외다. 오늘도 무턱대고 걷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구려. 그럼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 사랑해서 좀 쉬었다 가세요. 괜찮소이다. 아닙니다. 마침 사랑채가 비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새댁의 집에 가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댁이 점심을 정성껏 차려 대접해 주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다. 남자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새댁의 남편인 듯 싶은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 것 같으네. 이 앞을 지나가시던 어르신인데 딱히 갈 곳이 없다기에 잠시 쉬어 가시라고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주 잘했소. 남편은 싱긋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말했다. 어르신, 그러잖아도 우리 두 식구뿐이라 몹시 적적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오래오래 계시지요. 아내외다. 내가 있으면 댁들이 불편하실 거요. 더욱이 난 이제는 늙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배만 끼칠 것 같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외 모두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천의 고아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을 뵈면 아주 반갑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이곳에 계세요. 그런 말을 듣자 정말 고마웠다. 그 친절한 말에 떠돌이 노인의 마음이 한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는 쪽으로 움직였다. 고맙소.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친절하구먼요.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서로 정이 깊이 들었다. 하루는 새댁 내외가 노인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을 했다. 어르신, 우리 내외는 눈 떠보니 고아라. 두 사람 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외다. 게다가 밥만 축내는 노인이라 두 내외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이오. 아닙니다. 우리 내외에게는 그냥 방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버팀목이 되고 든든합니다. 허참. 그렇다면 좋소이다. 잠시 같이 살아보기로 하지요. 잘못 생각했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저도요, 아버님. 이렇게 해서 서로 뜻이 맞은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새댁이 남편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홀로 적적하실 텐데 새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거 반가운 소리군요. 두 내외는 그 길로 사랑채로 노인을 찾아가서는 의논했다. 아버님, 혼자서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한 분을 모실까 하는데요.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난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그저 재미있게 잘 살도록 해라.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분을 알아볼 테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때부터 내외는 여기저기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읍내의 장터국밥집에 새로 와서 일하는 곱상한 아주머니가 마음에 꼭 들었다. 내외가 의논해 가면서 며칠을 들락날락한 끝에 그 아주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아직 아버지에게는 비밀이라 새댁내외는 그 아주머니를 건넌방에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털어놓았다. 친자식에게 쫓겨나고 세상 천지에 나만큼 박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럼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노릇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나더러 어머니 노릇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홀로 지내시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적적해 하시는데 아주머니도 우리랑 한 식구가 되어 편히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오.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구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가족과 식사나 한번 같이 해요. 더는 조르지 않을게요. 식사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날 그렇게 해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두 사람은 이미 아는 사이였다. 어떻게 아느냐고. 세상의 인연이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예전에 부부였다. 몇 년 전 남편이 고향을 버리고 떠난 뒤 아내 역시 자식의 구박에 못 이겨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부인은 남편을 찾아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는데 누군가가 읍내 근처에서 남편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흔적을 찾아 읍내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내를 다시 만나자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집을 나올 때 당신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가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아무래도 신랑보다는 자식이 더 귀하게 생각되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그렇게까지 야차 새끼처럼 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알고 난 뒤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요. 아내와 서로 손을 잡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이 젊은 부부를 보고 말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 보답으로 너희에게 저기 있는 보찜을 줄 테니 끌러보아라. 아버님, 저게 뭔데요? 너희 내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때 물려주려고 내가 계속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란다. 이렇게 제 친어미까지 빈손으로 쫓아내다니 앞으로 아들 얼굴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아내도 찾고 했으니 내겐 필요가 없어졌구나. 너희가 잘 간직했다가 쓰도록 해라. 새댁내외가 괴나리 보찜을 끌러보니 값나가는 폐물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 폐물들을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들 딸 낳고 새댁내외는 행복하게 살았다. 새로 얻은 부모님을 친부모님 이상으로 잘 모시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효도를 다한 것도 물론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불교 경전에서는 옷깃만 스치는 인연을 가지려고 해도 과거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인연을 가지려면 과거 1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같은 집에서 묵을 수 있는 인연은 과거 3000겁의 인연을 지어야 하고 한 동네에 태어나서 사는 인연은 과거 5000겁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집에 태어나는 인연은 과거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과거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1겁이란 우주가 한 번 만들어졌다가 소멸한 후에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난 1년간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은 2024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미현 교수가 엮은 책, 재미있는 구전설화를 참고했습니다. 최운식 교수가 편찬한 책, 한국구전설화집, 제오권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장승업의 그림, 소운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진자의 장터를 빌렸습니다. 충청투데이의 반포지우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앤문화의 60세의 생일, 회갑, 혼례의 다른 말, 대례, 기생의 뒤를 봐주는 조방꾼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중 후군편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2014년 이석훈 감독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과 2014년 윤종빈 감독의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주간지 일요시사에서 일러스트 한 편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PNZ리, 게티 이미지뱅크, 크라우드픽, 픽스타, 픽사베이 그리고 팩셀스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